자, 공통 13번. 지금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D예요. 그리고 나서 자연수 D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나서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n번째 항 절대값 씌운 것과 n 플러스 3번째 항 절대값이 동일하게 되는 그러한 m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해요. 자, 단순해. 이 문제는 한 몇 줄 안 돼. 내용만 잘 이해해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야. 공차가 D, 자연수야. 그러면 음수 쪽에서부터 이렇게 숫자가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 양수로 변해가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 음수 상태 쪽에 있는 두 숫자가 같을 수는 없죠. 그죠? 양수 쪽에 있는 두 숫자도 같을 수도 없죠. 계속 D씩 커져 나가니까.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 절대값으로 똑같으니까.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 돼서 절대값으로 같은 숫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건데 순서상 봐도 누가 양수겠냐? 얘가 양수일 거고 얘가 음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절대값 문제는 양이 둘 다 있지 않고서는 내지 않는 거야. 둘 다 양인 경우 낼 수가 없어. 절대값 왜 붙여 그거를? 양수인데. 그래서 양이 섞여 있는 경우야. 그래서 일단 생각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째 항 마이너스 45 더하기 2차 이런 식의 표현인 거고, a m 플러스 3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45 플러스 m 더하기 2 공차 이런 식일 거란 말이야. 근데 절대값은 똑같지만 이 두 숫자가 아예 똑같을 수는 없어.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음일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얘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란 상태니까 서로 반대보 역할이니까 얘가 음이라면 45 마이너스 m-1d 얘가 절대값을 풀고 나올 때 써진 형태일 거고, 얘는 양수 개념이니까 그냥 집어넣고 쓸 만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이제 지워지겠죠? 지워지지 않지? 이쪽으로 보낼게.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 숫자는 이쪽으로 보낼게. 90. 그래 버렸어. 아무 생각 없어. 90.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서 m-1에 d 이렇게 더해진 거니까 2m 플러스 1에 d죠. 자, 이렇게 나오는 순간 얘가 자연수인데 몇 상 안 정해질 거 아니야? 약수 개념이니까. 이제 그걸로 금방 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m하고 d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m이 자연수 1이라면 m이 자연수, 왜냐면 이제 함수는 자연수 수밖에 없으니까 m이 1이면 여기 얼마가 돼? 3이 되니까 여기는 30 이런 게 되는 거죠. m이 2가 들어가면 5하고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약수 되죠. 그러니까 m이 2면 5가 되니까 18 그래 90. 3이 되면 7인데 7은 약수 안 들어있죠. 그죠? 4가 되면 9가 되니까 되죠. m이 4인 경우는 10 이렇게 되는 거고, 5가 들어가면 11인데 역시 될 수 없어. 6 들어가면 13인데 될 수 없어. 7이 들어가면 15가 되죠. 15면 8이면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8이면 17이니까 안 되죠. 9면 안 돼요. 19 안 되는데 소수니까. 그 다음에 10이면 21 안 되죠. 11이면 안 돼요. 23 안 되지. 12면 25. 25도 안 되지. 13이면 27 안 되지. 18이면 37 안 되고, 19면 39 안 되고, 20이면
안 돼요. 끝난겨?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 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D가 1이면 거꾸로 볼까요? D가 1이라면 이게 90 될 수 있는 건 없지. D가 2면 이게 45가 되려면 20이 있다. 20. 이게 만약에 3이면 30 돼야 되니까 없어요. 이게 4면 안 되고 5면 18이 돼야 되니까 18이 돼야 되니까 안 돼요. 다 나온 거 같아. 6이면 15가 돼야 되니까 7. 아 됐네. 다 썼어 이제. 이거야 이거. 그러면 이 경우를 보면 D가 30인 경우 같아질 수 있는 M이 존재한다는 건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공차가 30이니까 쟤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30이니까 15, 그 다음에 얼마지? 45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n번째까지 더해서 마이너스 100보다 큰 게 맞죠? 네. 벌써 네 번째까지만 해도 0인데 이다부터 다 양수일 테니까, 그죠? 이거 돼요. 그 다음에 18인 경우라면 마이너스 45에 마이너스 27에 18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9에 그 다음에 27에 45 이렇게 나갈 테니까 여섯 번째까지 더한 게 0이니까 뒤로 다 양수일 테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10이라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이 여섯 가지가 다섯 개니까 끝에 마이너스 45로 끝나니까 합이 0이 되는 케이스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마이너스 100보다 크니까. 그 다음 얘라면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6이니까 마이너스 3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야? 27,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요까지만 지워지니까 이놈이 나머지가 이놈인데 이거 더하면 100보다 작죠. 마이너스 100보다. 이게 안 되지.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공차가 11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잠깐만. 1부터 n까지를 써. 아 1부터 n까지구나. 네. 전부 다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되는구나. 네. 그럼 이건 돼. D가 18일 때도 돼요. 아유 100 넘어가네. 아 합이 내가 10번째까지 잡았다고 그래. 왜 10번째까지 그러지? n번째까지. 임의의 번째까지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100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안 되죠. 얘는 더 안 되겠지. 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자연수가 그렇게 두 개 정해지고 여기서는 자연수 값 한만 구하면 되니까 이 두 개만 쓰면 되지. 일단은 저기 등차 수열인데다가 공차가 자연수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생각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됐죠? 13번 지워도 되죠? 다음 14번. 그러면 지금 요 질문만 딱 보면 수영이는 수2보다 수1이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인 거고, 이 둘 다 지금 수1 쪽에 수열에 관련된 특히나 거기가 조금 그러면 이전에서 물었을 때도 아마 그러면 수열 쪽이니까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요 14번은 지금 수2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저기 그 수영이는 약간 그 머릿속으로 규칙성 관련하는 수열 같은 쪽은 좀 센가 봐. 그죠? 우리 노가다도 띄고 하잖아 가끔 수열할 때. 그런 거는 계속 써보니까 되는 것 같아. 그죠? 자 14번 최고차 개수가 1이다. 아우 지겹다 이거.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힌트가 F 프라임 제로, F 프라임 2. 그러니까 3차 함수인데 F 프라임 제로가 되는 게 두 개 나왔다면 극대극소 모두 있는, 이미 이제 극대극소 위치가 결정이 되어 있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런 함수가 된 거고. 이럴 때 양수 p에 대하여 gx라는 놈이 fx 빼기 f0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그 다음에 f의 x 더하기 p 빼기 fp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뭐 fx가 대충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뭐 f 프라임 x 형태가 3의 x의 x-꼴로 정해졌기 때문에 뭐 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fx 꼴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니까 3x 제곱에 상수 이런 걸로 될 테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특히나 여기서 fx 빼기 f0 그러면 상수 c는 큰 역할 못하죠. 이것 빼기 c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미 굳이 쓰자면 여기가 x 세제곱 빼기 3x 제곱으로 써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fx 플러스 p, 예를 들면 f의 x 플러스 p를 굳이 적자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p의 세제곱 빼기 3 x 플러스 p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고, fp는 p 세제곱 빼기 3p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이기 때문에 이걸 빼줬을 때 생각해보면 여기서 p 세제곱은 얘랑 없어졌으니까 x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3x 제곱 p 3px 제곱 그 다음에 3p 제곱 x 여기까지는 살아있고 p 세제곱은 죽었고, 여기서도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px도 살아있고요. 마이너스 6px 살아있고, 마이너스 3p 제곱 빼기 마이너스 3p 제곱도 죽었으니까 c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지. 굳이 이제 동량 정리만 해놓으면 여기다 쓰겠죠. x 세제곱에 3p에 빼기 3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p의 x까지 묶을 수 있죠. 3p의 p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플러스 3p의 p 마이너스 2, 3p 제곱에 마이너스 6p x 이제 이렇게까지 써진 거죠. 이제 이런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말하자면 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할게요. 일단 첫 번째 p가 1일 때 이거는 금방 확인될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 p가 1이라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동상 상태이기도 하고 그냥 함수 자체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p가 1일 때 gx를 써놓고 시작해도 돼요.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뭘 알고 싶은 거야? g 프라임 1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누구야? 얘 말하는 건가? 미분에서 1대2 팔로 x가 0보다 큰 건 요 함수 따라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g 프라임 x를 써보면 3x 제곱에 플러스 6의 p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3p의 p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근데 p가 1인 경우니까 3x 제곱에 요거는 죽죠. p가 1이라면 잠깐만 g 프라임 x g 프라임 1 g 프라임 1 p가 1이면 이거 죽고, p가 1이면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여기 x 잠깐만 p의 x 이게 어디서 나왔지? 이동에서 나온 거지 참. 그럼 p가 1이니까 x 세제곱에 p가 1이면은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x p가 1이면 요거 미분하면 그럼 어떻게 돼? 3x 제곱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g 프라임 1은 얼마가? 이거 여기 되는 건 확인 봐도 되니까 이거 됐고, 이제 p가 1인 경우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니은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그럼 보면 알겠지만 요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고 요것도 다음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맞지.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되려면 요 경계 지점에서의 좌미분계수가 얘의 역할이고 우미분계수가 이제 요게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g'x를 써놓고 보자면 3x 제곱 마이너스 6x하고 3x 제곱 플러스 6의 p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3p의 p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실제로 해야 되는 값이 요 0인 자리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만 보면 되니까 여기다가 0 대입하니까 0이 돼야 되고요. 이쪽에 0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p 값은 몇 개가 될까요? 두 개인가요? p가 0이나 또는 p가 0이다. 근데 아까 p의 정체는 양수라고 얘기해줬지? 그럼 양수 하나만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한 개가 되는 게 맞죠? 이건 그대로 대입해서 찾았어.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를 지울게. 네. 자, 디귿 p가 2보다 큰 숫자일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이걸 적분하게 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어차피 양음에 해당되는 이 함수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할 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요걸 써야 되는 거고 (0) 부터 1까지는 요 함수를 써야죠. 이쪽은 뭐 이제 그냥 아예 나왔으니까 숫자로 계산을 해놓게.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이면 마이너스 4분의 5 여기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이쪽이 문제인 거죠. 그럼 이쪽을 적분을 한번 해서 계산해 볼게.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p 마이너스 1 2분의 3의 p의 p 빼기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최종 정리는 마이너스 4분의 5랑 이제 4분의 1 그거는 이제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합쳐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p하고 마이너스 3p하고 그럼 마이너스 2p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 p제곱. 그러니까 이 적분 결과가 이제 2차 함수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함수값으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순서를 바꿨으면 2분의 3 p제곱에 마이너스 2p에 플러스 2가 되는데 대칭축의 위치가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어차피 p 값은 0보다 큰 게 정의역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만큼만. 그럼 이게 이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냐 그러면 여기 3분의 2 자리에서 값이 0보다 어디 요 자리에서 값이 이게 요 자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면 나머지 다 무조건 크다는 말이 되니까 여기서 요걸 뭐 GP라고 하고 3분의 1을 대입을 해보죠. 그럼 3분의 2? 3분의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4. 음수인데? 나 뭐 잘못 쓴 거 있냐? 3분의 2가 제곱까지 나오면 뒤쪽이 플러스 2인데요. 뒤쪽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보여. 잠깐만. 아, P가 2보다 큰 게 존재지? 참, 아이, 미쳤다. 디귿 번복일 써야지. 미쳤어. 그러면 2는 어디 있어? 요쪽에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요 그림이 아니면 미안합니다. 요 그림이니까 여기 이 자리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G가 그러면 4야 6 2니까 마이너스 4 6이니까 2하고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당연히 되죠. 그러면 디귿도 차이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3차 함수고 최고차 함계수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알려줬다는 건 fx를 어느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fx만 써 있으면 오히려 이 상수가 걱정되는 건데 빼기 함수값이 써 있으면 이 상수 c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문제가 되니까 크게 지장이 없다. 빼버리게 되니까. 그죠? 이제 14번 줄게요. 자, 15번. 첫째 항은 절대값으로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이고, 점화식이 어떻게 쓰였냐면 세 종류야. 아, 짜증나게 생겼더니 세 종류. 그럼 마이너스 2an 빼기 2 여기다 대입할 거는 an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요 사이에 있으면 여기다 해서 다음 항을 찾으면 돼. 그 다음에 2배 해서 찾아야 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 더 해가지고 2분의 1까지의 값은 여기다 대입해서 가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놈은 2분의 1보다 크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용이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더하면 0이 된다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k는 1부터 다섯 번째 것까지 더하면 양수가 돼야 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모든 A1의 값에 해당되는 거지. 자, 이제 노가다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나서 써보시기 바래. 자, 그러면 이제 알려준 게 요거 하나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역산을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 내가 하는 게 가능한 A1,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저기 연달아 있는 항이 5하고 6이니까 A5를 가지고 어느 범위에 있는지 좀 살펴서 A6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 A5가 이런 경우, 그러면 A6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 A6이 이걸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A5랑 똑같으니까 요 놈이 요쪽으로 가는 순간 A5가 되는 거죠. A5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 2란 값은 내가 아까 처음에 전제했던 이 범위에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 맞아? A5가 요 범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 관계를 이용해 보니까 A5가 마이너스 2인 경우나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A5는 여기에 있는 숫자가 아닌 거지. 그러면 만약에 A5가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러면 A6을 계산할 때 2A5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가 움직였을 때 A6을 마이너스 A5라고 생각한다면 3A5가 0이 되니까 A5의 값은 0으로 계산되죠. 그러면 요 범위에 들어있는 게 맞지?
오케이. 그럼 AO 0인 건 가능한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AO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수이라면 A6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 2AO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AO가 들어갔으니까 이항하면 AO는 2 이렇게 되니까 역시 전제했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그럼 결국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AO가 제로라면 A6은 얼마가 돼야 돼? A6도 제로지.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건 요거 A 요 관계 요 힌트로부터 나온 확실한 건 A5 0인 거고요. A6도 0인 거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역산하는 과정이 되고 만약에 이제 수영이 이걸 써봤긴 했을 거야 규칙대로.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써가는 게 조금 덜 헷갈릴까? 뭐 노가다는 노가다인데 노가다는 노가다인데 어떻게 조금 쓰는 게 좋을까? 뭐 나는 그냥 막 씁니다. 막 쓰는데 역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A5하고 A6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럼 A4를 간다고 생각해봐. A4를 가려면 A4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서 A5 0이 나오느냐 이 얘기를 지금 찾는 거랑 똑같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A4, A3, A2, A1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요거 한 걸 잘 생각하고 보면 요렇게 값이 나오면 요거밖에 될 수 없고 요게 값이 나오면 요거밖에 될 수 없고 이게 이제 한 개 정도 쓸 때 보일 거야. 그거를 잊지 말고 끝까지 보시면 돼. 자, 그러면 A5가 0이 되고 있어. 그러면 A4가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세 종류니까. 자, 헷갈리지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가 0인 거야? 여기가 A4야. 그러면 마이너스 2A4가 여기로 넘어와. 그럼 뭐가 돼? 2A4가 되겠지. 그럼 2A4가 마이너스 2니까 A4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저 위에 있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A4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길로 해서 나올 거면 여기가 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그냥 0인 거지. 그러니까 A4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0은 그렇다. 그 다음 이제 이 경우라면 2AN이 2가 되니까 AN이 1인 경우, 즉 A4가 1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보는 게 그 전항이 0이라면 요거 아보다 앞에 있는 항은 요 셋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가지를 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A4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A3이 될 수 있는 게 뭐지? 따져보세요. 근데 이걸 내가 끝까지 다 쓰진 않을 거고 수영아.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A1 찾는 데까지 보여줄 거니까 그럼 네가 A4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써보면 되는 거고 A4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져서 써보면 차례대로 찾으면 되겠다 이거야. 자, 한번 가봅시다. A4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나왔다면 요게 2AN 3이라고 할까? 2A3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3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그런데 요 경우가 지금 얘 보고 쓴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없지. 그러니까 요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요 경우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2A3이 되는 경우니까 A3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되는 거죠. 그럼 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되는 거예요. 네, 요 범위 마이너스 2분의 1 범위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A3 요거 밑에 거 맨 밑에 거를 쓸 거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A3 더하기 2가 되는데 이로 넘어가면 2A3은 3이 되어서 A3이 2분의 3이면 되는 건데 여기서 A3은 어쨌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그러니까 얘 될 수가 없는 거지. 2분의 3인데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 경우에 대해서 요게 확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A3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에 대해서 A2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노가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4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2A2 빼기 2가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2A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3 여기 들어있는 게 맞지?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요 경우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2A 2가 되는 거니까 A2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마이너스 4분의 1 요것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2A2 더하기 2를 계산하니까 2A2가 2분의 5가 되어서 A2는 4분의 5로 가능하죠? 4분의 5가 가능. 안 돼요. 이거 넘어가네. 4분의 5가 나오는데 그럼 가능한 놈은 요 놈과 요 놈 두 가지 종류에서만 출발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경우에 대해서 A1로 가능한 걸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경우에 대해서 A1로 가능한 놈을 써보면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2A1 빼기 2 아니면 애초부터 AN은 그러니까 이게 2AN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빼기 n 다음에 이렇게 놓고 여기 이게 앞에 거고 이게 뒤에 거고 저만 지금 거꾸로 이렇게 써놓고 대입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그거는 맞춰서 하세요. 계속 내가 이양시키고 있으니까 그 작업 안 하려면 이렇게 다 바꿔놓고 나서 뒤에 놈을 집어넣고 앞에 걸 찾는 식으로 그렇게 가. 그럼 여기 2A1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4분의 3인데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죠. 그럼 A1은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8분의 5는 여기 들어있는 거야? 네. 여기쯤 들어있겠지 여기쯤이지? 네. 마이너스 8분의 5.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그게 두 배에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4분의 1은 여기에 들어있지가 않지. 2분의 1. 그치 마이너스 들어있다. 소리 들어있어. 그 다음에 밑에 거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2AN 2A1 더하기 2가 되니까 2A1은 2분의 5가 돼. 잠깐만. 4분의 3. 위에 것도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아이씨, 그러네. 요걸 보시면 되지. 요걸 보셔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2A1 빼기니까 2A1은 플러스 4분의 3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그럼 마이너스 8분의 5. 요거는 가능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A1이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 2A1 그럼 마이너스 8분의 3? 네. 근데 마이너스 8분의 3 들어있는 게 맞나요? 네. 8분의 4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2A1 플러스 2가 되니까 2A1은 4분의 11 그래서 2배 하면 A1은 8분의 11 그건 1 넘어가서 안 되겠다. 8분의 11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1, A2가 요 경우에 대해서는 A1 가능한 놈이 요 놈 두 놈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 경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시작해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2A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면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죠. 또 가능.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2a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8분의 1 들어가죠.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2a 1 더하기 2니까 2a 1이 4분의 9가 되는데 그럼 8분의 9가 되니까 1이 넘어가죠. 이건 안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일단 요 A4가 마이너스 1인 요 경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4개가 가능하게 돼서 이거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거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하면 되는데 요 경우는 금방 나와요. 결정이 금방 되고 여기 1인 경우는 또 반대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A1이 될 수 있는 지금 모든 놈들을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요걸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한번 찾아가 볼게. 여기서부터 얘랑 A2 요동 요거 A3 요거 A4 요거 A1 0이니까 이제 더 할 필요 없고요. 요거 더했을 때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8분의 5 얘는 다 음수만 있으니까 될 수가 없지. 여기 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은 여기까지 똑같은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요거 다 음수니까 이것도 안 되죠. 여기는 따질 필요가 없네. 그러면 여기가 A4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요것도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 버리시고 요게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다 음수밖에 없어서 안 됩니다요. 그럼 결국은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값이 지금 들어있지가 않은 상태가 되나요? 네. 그러면 0인 것과 1인 것 중에서만 찾으면 될 것 같아. 그냥 완전히 생노가다 하고 시간 버렸습니다. 0인 거 하나만 더 하게 놓으면 해? 더해? 안 해도 되겠지. 써보는 건 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서 그냥 추정해 갔다. 너도 그렇게 쓰려고 했을 건데 예. 여기 나중에 이제 구해놓은 상태로 요거 만족하는 놈만 골라서 답을 쓰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놓으면은 생각보다 많아요. 8개의 값이 생깁니다. A1이. 근데 합은 단순해요. 아까처럼. 합은 단순한데 숫자가. 그리고 요거 한 것 때문에 요당 왔을 때 예를 들면 이거 여기 가지고 하다가 이런 거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마이너스 1인 항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앞에 항을 이거 보고 쓰면 돼요. 예를 들면 A3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A2하고 A를 요거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의미 없는 아예 의미 없는 일은 아닌데 자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따라서 써주기 바람. 자 21번을 봅시다. 어 21번은 생각보단 단순하게 조금 풀렸는데 그래도 그렇겠지만 지금 여기 1보다 큰 수야 A가. 그리고 여기 직선 하나 있어요. 흔히 등장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야. 이 숫자만 바꿔서 쓰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나서 1보다 크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생긴 놈인데 X축 방향으로 무조건 움직였대. 그 다음에 여기는 X축 방향으로 역시 1만큼 움직여간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직선과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C라 그랬는데 할게요. A, B라 하자 그랬구나. 그러면 일단 나타내고 할게. 일단 요거는 지수함수니까 요렇게 생기는 거냐.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아니야 지금. 이게 Y는 A의 X이고 그 다음에 원래 로그 A를 밑으로한 X도 여기 1이라는 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그려졌겠지만 이제는 1만큼 갔기 때문에 2라는 점을 통과해서 요렇게 로그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하는 점이 여기쯤 뭐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이게 a점이 되는 거고 b점이 지금 여기 y축과 만나는 점이 c다. 그리고 이제 알고 싶은 건 이 삼각형의 AB 길이 알려줬네. 2루트 2.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원래 만약에 이게 A의 X제곱 그림이었고 여기가 로그 A를 밑으로 한 X 그림이었다면 Y는 X라는 이 선이 바로 이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대칭 기준이 돼서 생긴 건데 지금 이 그림은 얘도 X축 방향으로 1만큼 갔고 얘도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니까 이 그림이 통째로 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칭 기준선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y는 x축 방향 1만큼 갔으니까 요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요 직선이 되면 이렇게 이제 잘라지는 거랑 똑같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렸을 때 여기랑 똑같았으니까 간 거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제는 다 된 게 이게 2루트 2였다면 여기가 루트 2이기 때문에 이게 45도짜리거든. 내려가는 45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간 거랑 여기랑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차이가 1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1대 1대 루트 2 이런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 좌표까지도 역시 1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저기 2루트 2라고 주어진 게 x좌표 차이를 준 거랑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는 그냥 좌표 몇 개만 써볼게요. A점을 먼저 좀 찾아볼까? A점? 요점? 아니면 중간에 있는 점을 찾는 게 빠른가? 그냥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만 찾으면 여기 A하고 B는 그냥 자동으로 결정되겠네. 그러면 Y는 X 빼기 1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만나는 점을 찾아볼게요. 빼주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x가 2분의 5인 점이에요. 그러면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점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1 줄어들었으니까 2분의 3이고 그건 1 늘어났죠? 이렇게 2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요 점이니까 관계식은 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분의 5는 A에 2분의 3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는 4분의 25 이렇게 써지겠다. 그지? 제곱하면 되는 거야. 근데 2분의 5가 아니면 2분의 3은 Y값 보거든. 네. 그래서 A가 이제 4분의 25가 된 거 이제 구해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점 좌표도 구할 수 있는 게 시점 좌표는 이 그래프 얘가 이제 A 값 나왔으니까 x가 0일 때니까 요 a의 마이너스 1제곱 그죠?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c의 좌표니까 25분의 4가 되는 거죠. 역수니까. 그러니까 시점은 0,25분의 4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 AB를 밑변 길이라고 해서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나는 뭐만 챙기면 되는 거냐면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만 재면 넓이는 이제 정해집니다. 왜냐면 이 직선은 요거라서 x 더하기 y 빼기 4는 0이고 0,25분의 4 요거인가요? 2분의 25분의 4 빼기 25분의 25 루트 2분의 96 여기 48 그럼 25분의 48 루트 2가 높이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2 루트 2 곱하기 25분의 48 루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2하고 2하고 여기 찢어지면 25
121 해야 되나? 넓이 곱하기 50을 해야 돼. 아이씨. 곱하기 50이면 191로. 그래서 얘는 아까 말했듯이 이 그래프의 위치가 서로 똑같이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근데 좀 이거까지 생각해도 하나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하나는 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고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것도 양쪽의 움직임이 다르면 그 같은 만큼 움직인 걸로 기준해서 이 길이를 재고 그거에 이 비례로 옮겨가는 식으로 재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평행이동 됐을 때가. 자, 그래서 뭐 21번은 뭐 그런 대로 할만했고요. 그다음 이제 22번 설명을 할 때 얘가 조금 길어.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 대한 풀이보다 주변 내용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 요거는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되게 복잡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주변 얘기를 먼저 해주면 간단하게 보일 것 같아서 조금만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이걸 한번 해보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요 함수는 연속이라고 해봐. 근데 요 함수는 x가 a인 자리에서 부연속이라고 해봐.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곱이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었지? 0이 되는 거. fx. 얘가 요 자리에서 0이 돼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부연속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연속이 되니까. 근데 요 놈이 요 자리에서 함수값이 0이 돼 버리면 함수값도 0이 되겠지만 극한값을 할 때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1이라 할지라도 0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두 개의 함수의 곱이 연속이라는 말에서 한쪽 함수는 연속인데 다른 쪽 함수가 불연속이면 이 연속인 놈이 얘가 불연속인 자리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 걸 만족해가지고 전체가 다 전체 곱한 값으로는 연속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나 기억하시는 게 처음이야.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함수, 예를 들면 다항함수 같은 걸 생각해 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항함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함수가 미분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그냥 미분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연속이 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일치할 때 근데 미분계수 형태 자체는 극한값이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미분계수가 모든 자리에서 존재한다는 거고 미분계수의 값이 존재한다는 건 그 극한 형태의 값이 수렴한다는 뜻인 거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서 그지? 네. 그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요 함수는 요 함수가 아니더라도 좋아.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 저 실수 전체에서 얘는 이 도함수 이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임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모든 쪽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도함수 형태에서는 연속성이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연속은 되는데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들도 있잖아요. 되게 뾰족한 거. 이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 같으면
그 미분이 불가능하게 된, 즉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그 다른, 즉 꺾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 f 프라임 x가 부연속이 된다는 사실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은 어느 자리에서든 이거의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일치하니까 계속 그 좌우 같은 미분 계수 값이 계속 생겨난다고,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뾰족한 자리 같은 경우는 연속은 되지만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요 자리라면 이쪽 왼쪽 구간은 일단 여기 F라고 할 때 F 프라임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요 A인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왼쪽에 해당되는 접선 기울기들은 전부 다 음의 값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 A에 도착하기 딱 직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딱 직전까지 음의 값을 계속 가져. 그런데 요 A점에서는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없어, 값이. 그리고 다시 그 점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오자마자 얘는 양의 기울기만을 계속 가지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연속이고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그 자리에서 이 f 프라임의 그림은 불연속 그림인 것이다. 그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가 조금 불편했던 사람은 이걸 각각 얘기했을 때 지금 여기서 안 배웠다고 하거나 모른다고 할 사람이 없어, 지금 이 내용을. 근데 이 문제에다 적용을 잘못 시킨 거야. 그래서 보여줄게요. 이제 줄게. 조금 얘가 조금 다른 거랑 그 문제 그 경향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보통은 F가 있고 거기서 F 프라임을 해석을 하는데 얘는 F 프라임을 가지고 F를 해석하는 쪽으로 좀 문제를 낸 꼴이야.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는 있었을 거야. 자, 그럼 한번 여기 문제 구조를 볼게요. 케이스가 많긴 하지만 가장 짧게 한번 해볼게. 최고차 계수가 1이고 3차입니다. 뭐 대충 알겠어. 뭐 어떻게 생긴지 다 알아, 비밀별로. 그리고 gx라고 하는 놈이 f의 x 빼기 3, 이제 이걸 이제 평행 이동시킨 그림인 거고, 그 다음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의 h 빼기 f의 x 마이너스 h. 그리고 나서 이 놈이 첫 번째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됩니다. 두 번째는 gx는 0이라고 하는 걸 이 gx 그림에서 방정식처럼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이고, 그 다음에 그 실근 4개를 다 더하면 7이 됨을 만족해. fx 구해봐. 자, 일단 조금 주의할 거 얘기할게. 얘가 이제 이건 내신에서 냈었는데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뭐죠? EF 프라임 다시 이 f 프라임 x?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확실해? 알류 슈얼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 다시 거기서 오류가 생긴다. 얘는 극한값이죠, 그죠? 네. 맞아요? 극한값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배울 때 이걸 EF 프라임 X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은 이미 머릿속에 이 함수 fx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가정하에 쓰고 있다고.
이미 3차 아, 너무 나와. 아니. 이분가. 빼고 그냥 내가 이 형태를 썼잖아. 아, 네. 이게 그냥 보자마자 이 f'x라고 말하는 사람은 얘가 어떤 함수라고 생각하고 풀고 있냐면 이미 그 어떤 자리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로 풀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자리에서 x인 자리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라면 미분계수 자체가 없는 거야. f'x라는 개념이 없는 거라고 지금. 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또 이 f'x라고 쓰는 게 맞아? 아니요. 안 맞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극한값으로 그냥 구하는 거라고. 단순히 극한값이란 말이야. 이게 뭐냐면 얘를 보고 이렇게 써놓은 게 맞냐 틀리냐를 니네 내신 시험에서 기억니은 디귿니을 보기 중에서 찾아 쓰는 문제가 있었다고. 모의고사 예전에 그 자이스리 같은 문제도 있었고. 근데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왜? f' 존재하지 않는 함수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fx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처럼 이 f'x 개념으로 봐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함수의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표현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이 f'x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냥 극한값으로 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라고. 자, 이제 실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얘가 접근하기 힘들었던 건 그냥 fx라면 상상하기가 쉬운데 이 절대값 fx 개념에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면 그냥 얘를 보기도 좀 쉽게 생겼지만 요걸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아까 큰 줄기로 말하면 gx는 3차 함수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 곱하기 뭔가 불연속인 함수가 곱해졌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아까 그 구조에 대한 문제였던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쪽은 뭐 연속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즉 불연속인 어떤 자리 불연속이 되는 어떤 자리에서의 얘의 함수값이 0이 되게끔 메꿔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3차 함수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봐. 이게 결론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덩어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fx 자체가 아니라 이 fx의 절대값이 문제니까 이 fx의 절대값을 h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얘 따질 때 이 함수의 절대값 모양으로 이제 뒤집은 모양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얘를 그냥 모양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 노란 부분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x h도 헷갈리냐 혹시? 얘랑 헷갈리냐? 안 헷갈리냐? px px 플러스 h 빼기 px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어. 그럼 사실은 이게 이제 그 3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연속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구조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야지. 물론 이거를 갖다가 좀 정리하려면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서 h분의 f x 마이너스 h 빼기 p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h니까 넣어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럼 h가 양으로 갈 때 실제로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얘가 우미분계수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된 거고 얘가
h가 양으로 가니까 좌미분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다항함수라면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가 같은 값이니까 EF'X로 표시가 됐던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꺾인 함수 요 자리라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반대부호로 나오니까 0으로 처리될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물론 이제 이런 자리 와도 또 뭐 이제 EF'X꼴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합의 형태는 맞아요. 이게 함수에서. 그럼 3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어떤 3차 함수가 될 건가에 대한 문제. 자,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쳐. 그러면 지금 요거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절대값을 씌운 함수니까 절대값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자리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군데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fx 이 그림을 오른쪽으로 세 칸을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럼 아주 진짜 운 좋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3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게 왜냐면 얘가 이게 미분 불가능한 자리, 즉 좌우 그게 다르게 되는 자리를 메꿔주는 역할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만큼 움직여서 이런 그림이 생겼다고 하면 이게 f의 x. 이거 네가 작년 겨울방학 때 물어본 문제야. 그래.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 그때 거의 한 40분 전에. 요렇게 평행 이동되면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미분 불가능한 자리를 어떻게든 메꿀 수가 있는데 여기는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극대극소가 되면서 극대극소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있는 이런 그림에서는 이게 연속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함수꼴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해는 안 따져도 돼. 배경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만약에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뭐 이런 꼴도 좋고, 이런 꼴이라도 또 괜찮아. 이런 꼴이라면 이게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 위치가 여기인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위치에서 얘가 3만큼 평행 이동된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함수값이 0이 안 되니까 얘가 이거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가 0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인 그림도 사실은 안 돼. 그럼 실근이 3개인 그림도 안 돼. 실근이 2개인 그림도 안 돼. 아, 3개, 하나인 그림도 안 돼. 그럼 실근이 2개인 그림 중에 생각을 해야 된다. 아, 그리고 왜 보통 우리도 학교 선생님도 그럴 수 있지만 잘 모르면 진짜 감이 안 오면 여러 개의 개형 중에 보통 접할 때, 네? 접할 때 이게 막 굉장히 많지 않았어? 확률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실근이 2개인 그런 3차 함수꼴로 한번 생각해 볼게. 요 실근이 2개인 3차 함수꼴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요렇게 된 꼴이 있고 하나는 요렇게 된 꼴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얘는 이제 그 절대값을 씌웠을 때 형태가 요런 함수꼴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자리야. 그런데 이 함수를 3만큼 평행이동시켜. 재수 좋게 3이라고 했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지나갔다고 처음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 상관없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 위치에서 얘를 받아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좌우 다른 놈을. 좌우가 서로 다르니까. 아까처럼 좌우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 그림 모양도 안 돼. 그러면 이 그림이라면 이걸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렇게 돼. 그럼 여기에서 이 그림이 예를 들면 이게 3칸이라고 가정하고 3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딴 데가 있으면 잘 안 되니까 요 그림이 움직여서 요렇게 3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요렇게 되는 그림이라면 여기 미분 불가능한 자리를 얘가 함수값이 0이 되면서 메꿔줄 수 있는 그림이 돼서 이 전체에 대한 연속성이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함수 fx가 여기가 만약에 근이
알파하고 여기가 그러면 3만큼 움직여서 딱 메꿔줬으니까 이 자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 3만큼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예요. gx가 0이 되는 곳이 서로 다른 내실근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줄게. gx가 0이 된다는 건 결국은 얘가 0이 되던가 또는 얘가 뭐라고 하지? 이거 뭐 그냥 A라고 할게요. A가 0이 되는 경우 이거 두 개인데 아까 보면 알겠지만 그게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그냥 EF'X 같은 자리는 안 되고 그 연속이지만 이렇게 꺾인 자리 아까 말한 꺾인 자리 그 꺾인 자리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어떻게 돼? 완전히 반대부호로 나오겠지. 네. 그러니까 요 합이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 요 값이 0이 되는 자리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0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얘가 0이 되는 자리니까 요 자리하고요. 또 어느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6 되는 자리지. 네. 오케이.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0이 될 수 있는 자리 중에 네, 여기가 알파고 근데 이게 절대값으로 돼 있을 때 이게 좌우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차피 여기 접선 기울기가 2였다면 꺾여 올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0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는 그냥 이게 미분계수 의미를 가지는 자리에서 이 자체의 값이 0인 거. 즉 F' 값 절대값 쉬운 그림에서 F'의 값 자체가 0이 되는 자리. 그것도 0이죠. 네. 그러니까 요 파란 그림 절대값 쉬운 요 그림에서 아예 F'이 0이 되는 자리. 그게 어디야? 파란 그림에서 극대자 여기. 이거 F'이 제로되는 자리잖아. 네. 그럼 좌미분계수도 0, 우미분계수도 0이니까 그냥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 이해돼? 네. 그래서 요 자리도 여기 G가 0이 되는 자리 중에 요 자리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알파고 알파 플러스 하면 우리 외워놨으니까 이 자리 얼마 정도냐? 2대 1이니까 알파 플러스 2자리죠. 아이 네. 그래,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니네들 잘 하잖아.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원래. 그러니까 여기 자리 똑같으니까. 응? 값이 있어서 여기 2대1 자리 맞잖아, 그지?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이 gx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는 게 결국은 f 여기 0 되는 자리랑 그 다음에 요 자리랑 그 다음에 요 자리랑 그 다음에 fx 플러스 3 x 빼기 3 0이 되는 자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4개가 된다. 그럼 결국은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2하고 알파 더하기 3하고 알파 더하기 6 얘가 바로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가 되는 요 4개의 근인 거죠. 이 실근의 합이 얼마래요? 7. 그럼 4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럼 알파가 얼마가 돼? 그럼 원래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여기는 2가 되는 자리죠. 그럼 fx는 어떻게 되어 가는 거야? 최고상계수 1이고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에 제곱되는 자리고 여기가 이제 x 마이너스 2가 되는 자리로 함수가 정해진 5대1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미상으로 조금 연결이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괜찮은데 일단 큰 줄기는 어떤 놈하고 연속인 놈과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이게 불연속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했지만 한쪽은 이 F'X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꺾이는 자리에서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반대로 이런 식의 요 자리가 불연속되는 자리란 말이야. 그리고 이걸 아까 요걸 그림으로 조금만 한번 아까 불연속된다는 걸 설명하긴 했는데 요 그림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가지고
이런 거죠. 요 자리에서의 해당되는 놈의 미분계수 그림, 불연속이 되는 그 미분계수 그림을 보여주면 왜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냐면 여기가 이게 F라고 치면 요 자리가 F'이 제로가 되는 자리지. 근데 이게 최고차함 계수가 그 1인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돼서 요게 F'이 0이 되는 자리가 여기 아니 여기하고 여기 여기가 F'이 0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쪽 그림은 그대로 원래 그림이니까 F' 값을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상은 그러니까 여기는 F' 값이 이게 F'이야. F'을 그냥 값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값이 없지. 아, 이렇게 꺾였는데 F' 값이 어디 있어? 아, 네. 응, 없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F 값이 음이었으니까 뒤집혀진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이 그림을 봐야지 이 그림을.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 F'이 뒤집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라고. 맞아요? 얘에 대한 F' 그림이 이거면 요 뒤집혀진 곳에 F'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얘를 파란 걸 따라서 파란 그림을 따라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꺾인 이 자리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불연속인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는 여기 이 표현에서는 좌미 우미가 달라서 여기가 0이 되는 거라. 이렇게. 맞죠? 좌미 우비 0이 되죠. 꺾인 자리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서 실제로 파란 그림이 이 절대값들을 이 노란 F에 대해서 절대값 그림에서 F'의 그림을 봤을 때 이걸 F'의 그림을 봐서 봤을 때 불연속이 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그 22번까지 문제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해되나요?